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TV입니다. 늘 강량하시고 행복하십니까? 이번 영상은요, 우리나라하고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계속 중동 이슈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우디의 아주 억만장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문했던 소식입니다. 아주 큰 규모의 이 협약을 서명했는데, 과연 그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신들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요. 외신들이 판단하는 것들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언론인 아랍뉴스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빈 살만 왕세자가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서울공항에서 한덕수 대한민국 총리가 환영 및 영접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같이 동행한 주요 관리들이 있습니다.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입니다. 그리고 압둘 아지즈 빈 사우드 빈 나이프 사우디 내무장관 및 왕자인데요. 이 인물이 동행하였습니다. 일단은 왕세자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우디의 실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장관이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지금 협약을 맺는 아주 큰 이슈를 일단 에너지 협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무장관이 왔으니 또 외교 같은 것도 같이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임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외국으로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에너지 방위 건설 분야에서 강한 유대를 다지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는 한국 기업과 300억 달러의 투자 협약에 서명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약 40조 3천억 원에 해당되고요.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이 대통령,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각자 서로 모여서 중동 국가 내 경제 그리고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협력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분야가 경제 및 에너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알 아라비아, 거의 뭐 사우디의 또 일타의 언론이지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대통령과의 회동, 그리고 서울 방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석유 회사가 많이 있는 울산 이쪽과도 연관이 좀 많이 있는 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알아라비아를 찾아보니까요, 이 한국에 대한 소식이 일단 메뉴에 1페이지에, 그러니까 홈페이지 첫머리 실려 있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시점에서. 근데 좀 더 초점 둔 거는 석유인 것 같습니다. 석유 및 천연가스인 것 같습니다. 아람코 석유 회사는요, 사우디 국영회사입니다. 이쪽 아람코가 이 S오일과 지금 그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요, 울산에 있는 그 S오일이라는 회사에 이렇게 환영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적어 놓은, 붙여 놓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은요, S오일의 증기 분해기 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매년 석유화학 생산물이 320만 톤 생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생산 프로젝트 이름이 샤힌 프로젝트입니다. 이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70억 달러 규모의 가치가 있고요. 내년부터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이 내년이지 당장 뭐 2개월도 안 남았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6년에 완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의 규모는 약 9조 4천억 원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S오일만 지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 같은 것도 다 지원을 할 건데 이렇게 소수의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큰 규모의 가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규모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사우디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와 동시에 친선을 극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3년 6개월쯤인가 그 전에 이미 그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아주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이미 그 국내 언론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도 엄청나게 지금 이 빈살만 왕세자가 만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에 대한 것들은 국내 언론에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조금 여기서는 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좀 더 이 외신과 그리고 좀 더 SOL, 울산 이런 데 어떻게 지금 그 협약을 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 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이 빈살만 왕세자는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빈살만 왕세자는요, 이 아시아 순방 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잘 밝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순방 중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사에다 실어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뉴스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인지 좀 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글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1985년생입니다.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1985년생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린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중위 연령보다 어린 나이죠, 지금 보았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40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미 40대가 지금 아직 아닌 상태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입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 이것을 줄여가지고 MBS라고도 많이 부르고요. 중동을 공부하는 저로서도 사실 이 인물을 MBS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운 프린스, 왕세자입니다. 왕세자란 것은 결국 아버지가 일단 존재를 해요. 국왕은 아니지만 국왕 이미 그 다음 국왕으로 이 빈살만으로 하겠다, 이렇게 책봉을 해놓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왕세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왜 조선왕조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세자로 책봉한다고 하잖아요. 왕세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국방장관도 하고 있고요. 총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실권을 쥐어잡았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고요. 사실 이 빈살만의 아버지가 살만입니다. 빈이란 말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살만인데요. 이 살만 사실 좀 나이가 많고 해서 일단은 왕제 왕위를 물려줄까 하는 시점인데, 지금 빈살만이 현재 실권을 잡고 있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 사촌을 지금 쫓아내고 본인이 지금 왕세자 실권자로 지금 자리 잡은 상황인 것도 있습니다. 결국 국방장관이란 거는 거의 국방을 다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고, 왕세자란 건 정치, 뭐 사실 여기는 국왕의 권위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왕세자라 한다면 거의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전 분야를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총리인 것도 보면은 그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로 좀 친숙하게 본다면은 뉴캐슬 유나이티드 FC 구단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워낙 인권 문제로 좀 논란이 많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수합병하는데 사실 그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 구단주의 윤리적인 것도 많이 따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려나 말려나 했지만 결국 좀 묵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 그리고 어떤 홈페이지 찾아봤는데요. 2022년 8월 기준에 순 자산이 180억 달러로 합니다. 약 24조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은 뭐 2600조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출처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빈살만이 순자산, 그러니까 개인의 순자산인 것 같고요. 하지만 사우디 총 자산이 34조 달러, 약 4경 5,544,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43조 달러인데요. 이게 사실상 빈살만의 소유라고 봐도 거의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사실 왕가가 지금 정치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경제까지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오일머니로 큰 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오일도 역시 거의 국영기업으로 지금 순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국영기업은 거의 뭐 거진
왕가의 숲이라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어지는데 빈살만이 어차피 사우디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의 소유라고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만한 그 경제적인 것들, 뭐 정치적인 어떤 지위냐 이건데요. 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 알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외교 관계입니다. 사우디는 현재 이란과 단교를 한 상태입니다. 이게 계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우디도 보면요. 사우디 동쪽 지방이 있습니다. 이란으로 말로 하면은 페르시아만, 그리고 뭐 사우디나 다른 걸프 국가에서는 걸프만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다시피 1990년대에 그 걸프 전쟁 있죠.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로 침공한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미국을 포함한 다국 적군이 그 개입을 해가지고 크게 규모가 이루어진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걸프가 그쪽이죠. 아무튼 그 사우디아라비아 동쪽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아파가 좀 많습니다. 그 이슬람도 순위파 시아파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중에 또 큰 파긴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시아파가 있습니다. 이 시아파는 사우디의 주 종교는 아닙니다. 사우디 주 종교는 순위파입니다. 근데 이제 사우디에서 극소수인 시아파긴 한데 사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이 시아파의 움직임이 되게 좀 과격했던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우디가 그 시아파에 있던 성직자들을 좀 사형을 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뭐 테러했다라는 그런 배후의 어떤 혐의를 씌워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란도 반발을 엄청나게 했고요. 그 이후로 이 빈살만 왕세자는 이 이란 단교 선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마자 단교 선언하자마자 한 48시간 이내로 이란 외교관을 당장 추방하였습니다. 2016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도 약간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긴 한데 그 뒤에가 사실은 인권 문제의 주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말 카슈크지라는 인물이 암살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아무튼 자말 카슈크지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널리스트입니다. 예, 저널리스트고 꽤나 언론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터키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영사관인가 대사관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근데 터키의 그 공관 건물에서 사우디 관리가 그 건물 안에서 카슈쿠지를 암살했다는 것으로 보통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배우 의심이라고 했으니까 기정사실하지만은 정확한 정황은 아직은 모르는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정보를 보았을 때 거의 그렇다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왜 그러냐? 자말 카슈쿠지가 워낙 그 사우디 정부와 왕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빈살만에게는 좀 좋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겠죠. 그래서 이 빈살만이 이 암살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치 외교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크게 비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실제로 경제적으로 그 다른 축구 구단이라든지 기업과의 협약 그리고 뭐 인수 이런 면에서도 한 번씩 꼭 제기가 되는 게 이란 이란의 단교도 물론 있고 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 이것으로 인한 사우디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그 표현을 그 묵살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성 운전 및 참정권 허용하였고요. 종교 경찰 영향력을 약화시킨 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내 그 보수파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그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다시피 엄청난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무함마드, 그러니까 이슬람의 선지자죠. 이슬람 선지자인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메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나도 여기 있습니다. 즉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 다 합쳐서 제1대 2대 성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가 이곳을 지금 점령했는 차지했는 그 지금 모나키 그런 군주 정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교적인 권위를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 노전이 불가능했고 참정권이 안 됐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여성 운전과 참정권 허용했지요. 이게 빈살만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간과는 좀 다른 정책을 하고 있죠. 이런 게 좀 다릅니다, 현재. 그리고 종교 경찰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뭐 혐의 없이 체포하기도 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종교 경찰의 권위를 조금 더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가 건국되었을 때 자체가 종교 사상적으로 이 원리주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리주의라고 말하는데 일단 와하비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상과 그 사우드 가문의 이 정치적인 게 결합이 돼가지고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하고 이끌어왔는데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 무조건 잘해주지만 않겠다. 물론 와하비즘을 좀 탄압을 하고 어느 정도 소외를 시켜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빈살만 같은 경우는 좀 더 강경하게 하는 거죠. 사형을 시킬 수도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극보수파 와하비즘 성직자에 대해서 이런 것도 보여주는 그런 정책을 뭔가 이전 국왕보다는 좀 급진적인 정책이 좀 많죠. 요즘 보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지금 사실 이건 사우디의 미래를 걸고 하는 거긴 합니다. 비전 2030과 네옴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영상에서 비전 2030과 네옴시티를 다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은 일단 빈살만이 누구이고 이 방문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좀 길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추가적으로 그 의견과 그 건의사항이 필요하시면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혹시 자세한 설명이 또 필요하다 싶으면 무조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미스TV였습니다.